2025년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를 기다리던 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그의 이름은 김모 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 속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이었죠. 이 기술 하나로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을 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무려 378명. 하루 평균 한 명 이상이 체포된 셈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42% 급증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들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해외로 유출된 33건의 사건 중 절반이 넘는 18건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54.5%,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중국행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력이 우리의 일자리가 그리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송두리째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 분야들이 모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만 해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율은 50%였습니다. 절반 정도였죠. 그런데 2023년에는 68.1%로 뛰어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74.1%, 그리고 2025년 54.5%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습니다. 이 추세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중국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9건의 적발 사건, 그 중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8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해외로, 특히 경쟁국으로 넘어간다는 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경찰이 이번 단속으로 환수한 범죄 수익만 23억 4천만 원.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한 해 동안 예방한 기술 유출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면 무려 25조 원 규모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5조 원. 이 돈이면 중소기업 수천 개를 살릴 수 있고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 칩, 출근길에 타는 전기차, 그 안에 배터리, 집에 돌아와서 켜는 대형 TV, 그 선명한 화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가을 인천공항 출국장. 김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출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안에는 SK하이닉스의 심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HBM 기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반도체 기술입니다. 챗GPT를 돌리는데도,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데도 이 HBM이 필수입니다. 전 세계가 목말라 하는 기술이었죠. HBM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2차 전지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연구원이었던 한 사람. 그는 해외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고스란히 담아갔습니다. 2차 전지 기술, 전기차 시대의 생명줄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몇 개월만 뒤처져도 시장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통째로 경쟁사에 넘어간 겁니다. 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메탄올 연료 전지 제조 기술.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이죠.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해외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제조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설계도를 통째로 보낸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송된 파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수년간의 노력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집계한 분야별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반도체 분야 유출 사건 5건, 디스플레이 4건, 2차 전지 3건, 조선 2건.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다투는 분야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정확히 타깃을 정해서 우리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도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도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도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 하나로 SK하이닉스는 2024년과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조 원의 순이익, 수만 명의 일자리 모두 이 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국이 같은 제품을 더 싼 값에 만들어냅니다. 우리 제품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매출이 줄고 결국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한 번의 기술 유출이 수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LED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스마트폰 화면, TV 패널,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선명한 화면들, 그 뒤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4건이나 유출됐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주권의 문제입니다. 조선 분야는 어떨까요? 한국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에서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스마트십 기술은 미래 하은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술이 2건 유출됐다는 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섬뜩한 건 유출 방식입니다. 과거처럼 종이 서류를 몰래 빼돌리는 게 아닙니다. USB 하나에 수천 페이지의 기술 자료를 담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요? 왜 직원들은 기술을 들고 떠날까요? 그리고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술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경찰이 한 해 동안 예방한 기술 유출의 경제적 가치 25조 원 규모입니다. 25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2025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약 670조 원입니다. 25조 원이면 그중 3.7%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전체와 맞먹는 규모죠. 다르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반도체 부문에서 번 영업이익이 약 10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약 23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HBM 같은 핵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HBM 기술이 유출돼서 중국 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SK하이닉스의 수익은 반토막 날 겁니다. 23조 원이 10조 원으로 5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투자가 줄어듭니다. SK하이닉스는 매년 수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수익이 줄면 투자 여력이 사라집니다. 신기술 개발이 늦어집니다.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 다음은 구조조정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요. 제일 먼저 인력을 감축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주변에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장비업체, 소재업체, 부품업체들이죠. 이들은 대기업이 잘 돼야 같이 삽니다. 대기업 주문이 줄면 협력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한 건의 기술 유출이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용인, 충청북도 청주. 이 지역들은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소비하면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식당, 카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죠. 그런데 공장이 축소되거나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기술 유출의 파장은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가 약 20%를 차지합니다. 5분의 1입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조선까지 합치면 첨단 산업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합니다. 만약 이 분야들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 경제의 허리가 꺾이는 겁니다. 무역 수지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없습니다. 수입해야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까요? 첨단 제품을 수출해서 법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를 팔아서 원유와 가스를 사는 구조죠. 첨단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8건이 유출됐다는 얘기를 했죠. 국가 핵심 기술란 뭘까요? 단순히 돈을 벌어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첨단 레이더 기술, 암호화 기술, 우주항공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이 적대국으로 넘어가면 군사적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방어 능력이 약화됩니다. 디지털 포렌식도 동원됐습니다. 퇴사자의 회사 컴퓨터를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USB 사용 기록, 이메일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을 전부 추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디지털 흔적은 남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이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포렌식 전문가들은 그걸 다 찾아냈습니다. 공항과 항만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출국하는 사람들 중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는 인물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노트북, 외장 하드, USB를 검사했습니다. 김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잡힌 것도 이런 검색 때문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직전 마지막 관문에서 막힌 겁니다. 단 몇 시간 차이로 수십억 원짜리 기술을 지켜낸 겁니다. 국제 공조도 중요했습니다.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후에는 국내 경찰만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폴, FBI, 일본 경찰청과 협력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범인을 체포해서 한국으로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100일간의 집중 단속 결과 범죄 수익 23억 4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 돈은 범죄자들이 기술을 팔아서 받은 대가입니다. 스카우트 계약금, 기술 자료 매매 대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들이죠. 경찰은 이 돈을 추적해서 계좌를 동결하고 압류했습니다. 범죄로 번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해도 징역 몇 년에 벌금 몇천 원 정도였습니다. 범죄 수익에 비하면 약한 처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에 1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게다가 범죄 수익의 몇 배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받았다면 30억 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관용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금액이 작으면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수였다, 가족이 있다, 반성한다 이런 변명이 통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 건이라도 관대하게 넘어가면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안이 느슨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자료를 USB에 담아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DRM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중요 파일을 복사하려 하면 경고가 뜹니다. 개인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물리적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연구실과 공장에 출입할 때 생체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문, 홍채, 얼굴 인식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CCTV가 24시간 감시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들어갔는지 전부 기록됩니다.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면 즉시 보안팀에 알림이 갑니다. 퇴사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걸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절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기업이 변해야 합니다. 핵심 인재를 제대로 대우해야 합니다. 연봉만이 아닙니다. 존중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승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중국이 2배 연봉을 제시해도 떠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최신 장비, 충분한 연구비, 자율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연구원들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압박하면 창의성이 죽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기술이 나옵니다. 보안 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보안은 귀찮은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이 기술이 우리 회사를, 우리나라를, 그리고 내 일자리를 지킨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안 규정을 잘 지키는 직원을 포상하고 위반하는 직원은 엄격히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보안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보안 컨설팅,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전문 인력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중소기업들도 기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도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를 훔쳤지만 지금은 클라우드에 업로드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이직했지만 지금은 해외 법인을 세워서 우회합니다. 법이 이런 새로운 수법을 따라잡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계속 법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은 국제 범죄입니다. 한국에서 빼낸 기술이 중국으로 가고 그걸로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 팔립니다.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 도용을 막기 위한 국제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WTO나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부터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학도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법만 배우지 말고 그 기술을 지키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특허가 뭔지, 영업비밀이 뭔지, 기술 유출이 왜 범죄인지 이런 걸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일반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술 유출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78명이 검거됐다는 건 우리 주변 어딘가에 기술 유출 범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상한 일을 보면 신고해야 합니다. 방관하면 공범입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기술을 지켜서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기술을 빼앗겨서 평범한 나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HBM,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 기술들은 우리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개발한 것입니다. 1970년대 반도체 산업이 시작됐을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걸 우리 세대에서 잃어버릴 순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378명의 검거, 179건의 적발, 23억 원의 환수. 이 숫자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각성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찰은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업은 보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술 주권,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25조 원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시를 피해 USB의 파일을 복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대한민국이 지킵시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식도시락이었습니다.